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계속 이제 나스닥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계속 이제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 바닥에서 언제 다시 3,000 위로 탈출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시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은 나스닥을 좀 먼저 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나스닥 선물 지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선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아래쪽에 여러분들 캔들 차트는 바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이 바로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거의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나스닥이 왜 올라갔을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스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일단은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큰 주식시장이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유입이 좀 클수록, 그죠? 달러에 대한 유입이 클수록 나름대로의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금이 좀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줬을 때는 그죠? 금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지수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죠? 약간 안전자산이 금보다는 달러 쪽으로 뭔가 치우치면서 그죠?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스닥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편향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스닥을 조금 제가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황 색깔이 나스닥입니다. 주황 색깔이 나스닥인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같이 가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어느 순간 그죠? 이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좀 조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또 올라가죠. 그러다가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에는 이제 커플링의 형태의 그런 특징을 지녔다면은 지금은 약간 좀 디커플링 형태의 또 그림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커플링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약간 크게 조정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스닥이 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지수는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자, 근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국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물론 테이퍼링을 미국이 연준이 한다고는 했지만, 그죠? 그게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들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에 의한 랠리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나스닥이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국채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 그건 추세 분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같이 올라가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고용률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매달마다 발표하는 비동업 고용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업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탄탄한 상태에서, 그죠? 고용지표가 좋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느낄 것이고, 그죠? 돈이 계속 돌겠죠. 근데 돈이 어느 정도 계속 돈다면, 그죠? 이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렸던 것을 이제 돈을 옥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금리 인하 아니면 금리 동결에 대한 마이너스 카드를 꺼낸다면은, 그죠? 당연히 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그죠? 미국의 경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나스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나스닥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자, 나스닥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거를 피보나치 익스텐션으로 일단 본다면 전고점 기준으로, 자, 지금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5월, 지금 3월 8일 정도가 완전 저점이었죠. 이때가 12,000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저점으로 이 전고점을 타겟을 했을 때 1차 목표가가 바로 이제 15,16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1차 가격을 도달을 했죠. 네,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레드존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지금 추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게 지금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17,000포인트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레드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약간 힘들어 보이진 않나. 일단 여기가 만약에 완전 바닥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1차 저항선이 한 17,00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진짜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일단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고점 있죠. 지금 전고점을 여기다가 지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고점을 이 자리에다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17,727포인트니까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 있죠. 제가 지금 박스 친 자리, 여기를 약간 조금 짙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조정을 좀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큰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아요. 올라가는 추세가 맞는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이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항선도 어느 정도 지금 닿았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뚫고 대략 17,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세게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주고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든가, 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제 수익을 말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거래량을 보면은 이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지를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자, 어떻게 이 나스닥이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자,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종가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면서, 그죠? 종가가 증가가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다 감소하고 또 거래량이 증가하다 감소하고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전에 거래량이 가장 적게 나왔던 부분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느 정도 큰 추세가 상승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떨어진다면 진작에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 16,100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항대를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자, 지금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산 모양의 캔들이 있죠. 그러면 이 저가를 뚫었을 때, 하락으로 저가를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주고 떨어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왔지만은 되돌림을 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되돌림을 주고 떨어지지 못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전고점이 가장 강력할 때 저항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483포인트를 뭔가 좀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나스닥도 17,0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럼 이거는 15,000대까지 다시 조정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원래는 추세 반전형의 포인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포인트가 나오긴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은 다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되돌리는 정도가 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되돌림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그냥 바로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추세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저항선을 저희가 16,463포인트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15,49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냐면 주봉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15,800포인트 있죠.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 자, 고가권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보통은 추세 반전형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15,815포인트가 지금 주봉상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지해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으면 바로 갈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도 일봉이지만 조금 더 작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그죠? 잘 가다가 여기서 추세가 일단 반전이 되긴 됐어요. 반전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여기서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 매물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한 계속 이제 박스권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저가 15,900포인트를 만약에 뚫게 된다면 추세가 이렇게 더블탑 형태의 그림을 만들게 되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듯이 이런 그림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로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하고 현재 앞으로의 지지 저항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여러분들 코스피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죠? 자,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코스피가 정말
왜 자꾸 이렇게 멈춰 있는지, 그죠? 왜 자꾸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잠시만요. 이거를 본다면 일단은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봉상으로 체크해 보면 지금 요 자리 있죠. 자,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2,900포인트를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기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2,900포인트 바로 저가가 딱 2,900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약간은 지금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좀 크게 본다면 그냥 하나의 조정 국면의 그런 구간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피보나치를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파동을 하나의 큰 파동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파동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때가 이제 코로나 쇼크 때 이제 급락 나왔다가 이제 굉장히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현재 지금 2,900포인트가 굉장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추세가 그러면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추세선을 이어볼 수가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거의 매물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과거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해석이고, 지금 과거에 2,600포인트가 완전 전고점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완전히 그죠? 그 올타임 하이였어요. 그냥 계속 올라갔던, 그죠? 가장 신고점이었다는 거죠. 네, 신고점. 그 신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되돌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 파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 5차 파동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 파동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파동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정 파동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900포인트부터 지금 대략 한 11% 정도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것도 대략 한 12% 정도 전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세가 이제 반전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게 뭐 엄청 막 특정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약간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 머리,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본다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넥라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그렸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저가가 이렇게 평탄화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일단 첫 번째로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 2,900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기 깨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쌓아 올렸던 매물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건 뭐냐면 일단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1만큼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3만큼 떨어지다가 다시 1만큼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세가 반전될 때, 그죠? 자, 과거에 떨어지는 힘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힘이 조금 더 약하다면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보고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코스피까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헝다그룹 파산 때문에도 많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쇼크가 있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에 마지막 순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긍정적인 그림을 볼 때 일단 2,900포인트 있죠. 자, 2,9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점점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와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자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상승폭이 꺾였죠. 상승폭이 꺾이고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일단 캔들로만 봤을 때는 그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딱 봤을 때. 그러면 자 정확하게 지금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과거의 매물대 있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쌓아져 있는데 자 여기에 매물대 여기가 이게 얼마나 큰 매물대냐면 거의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죠? 거의 한 5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해가면서 그죠? 5개월 동안 횡보를 해가면서 쌓아 올렸던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매도 물량과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면은 그죠? 진작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급하게 뭐 중국발 퍼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굳이 여기서 다시 시세를 위에까지 올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 있죠. 근데 지금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여기에 있는 거래량 있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거래량이 전에 나와 있던 거래량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 여기서 한번 크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급락을 시키면서 여기 위에 있었던 매물을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크게. 그죠?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죽을 시장이었으면 진작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떨어지고 남았겠죠. 근데 굳이 여기서 크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려고 트라이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 이게 죽는 시장이었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기서 이 고점에서 들어갔던 그런 이제 수많은 물량들은 아마 소화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전고점에서 이제 매물대를 이제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일단 59,400불 있죠. 여기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뚫리기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래로 뚫리기 힘든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단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추세가 이렇게 좁아드는 그런 패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추세 반전형에 대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여기 있죠. 한 49,000불까지는 약간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올라갔던 부분을 지금 상쇄시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차 파동이고 그 다음에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차 파동이 아직까지 끝났다. 이렇게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9,000불에서 한 49,000불이니까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사이, 그 사이가 집중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 분할로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차트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Look into 비트코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요건 제가 이제 자주 즐겨 보는 사이트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과거에 이 비트코인이 0.1달러부터,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0년입니다. 2010년. 자, 2008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2008년에 세상에서 개봉이 되죠. 2009년인가? 2009년에. 자,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때 비트코인 한 개가 0.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였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야?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한 6만 불, 7만 불 정도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과거에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 그린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빨간 레드 존이 있죠. 자, 이 그린 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레드 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던 건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자, 오버슈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히 과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주식하시다가 손실 나시는 게 오버슈팅 때문에 손실 나시잖아요, 그죠? 자, 비트코인도 지금 과거에 어땠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거를 쭉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아래로 봤을 때 좀 확대해서 제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린존 있죠? 자, 그린존. 자, 이때 비트코인이 언제냐면은 우리 1월 20일 날, 그 다음에 2월 달, 그때가 완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뭐 중국발 퍼드가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자, 요때 보이시죠? 이때 레드존으로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12월 28일부터 해서 1월 달. 자,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때가 바로 이제 이때입니다. 12월 23일이니까 요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자, 지금 시점이 과거에 자, 이때가 대략 한 작년 한 11월에서 12월 때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지금 11월 달 요때죠. 요때입니다. 지금 이때랑 지금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과거에도 여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못 뚫고 떨어질 것이다, 그죠? 전고점 못 뚫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과거에 한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자, 비트코인이 15,000불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을 뚫었을 때 이것은 이제 거짓 돌파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이 지금 현재 그림과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그림과, 자,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지금 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었을 때가 6,200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2017년도 말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개당 2만 불 넘어갈 때였습니다. 자, 그때는 이미 레드존을 넘어가지고 이제 광기로 이렇게 시장이 한번 들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광기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코인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린존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린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빨간 색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 번은 크게 이제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 4,500불에서 고점까지 16,000불이니까 4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라인에 걸쳐 있는 거예요. 4,800불에서 16,000불까지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75,000불이죠. 그럼 이게 4배 올라갔다면 7, 4, 28, 그러니까 28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days until next halving이라고, 할빙이 이제 그 반감기라는 거예요. 반감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반감기의 날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초록 색깔이니까 지금 800일 정도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1400일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고, 과거에 1400일, 그 다음에 1200일, 1000일, 800일 이런 식으로 이 반감기가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그때 반감기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우리가 이 초록 색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이 반감기가 0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800일 정도가 남았다는 거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유추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저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4,498달러 정도가 바로 이제 반감기가 800일에서 한 1000일 정도 남았을 때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고, 이렇게 지금 그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딱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점점 연두색에서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내년 한 1월에서 2월 달까지는 아마 슈퍼 랠리를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한 1월에서 2월 달.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11월 달인데 약간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급락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약간은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과거에 이 반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가상화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하루에 5%, 10%, 20% 올라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마켓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제 알트코인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알트코인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 이외의 나머지 코인들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이죠. 최초의 가상화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뭐 토큰이라든가,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뭐 NFT 토큰 이런 것도 다 알트코인입니다, 사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낸스 기반이라든가, 그죠?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만드는 걸 이제 스마트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 알트코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기 일보 직전이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크게 개념하지 않으셔도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이렇게 지금 매물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이거 바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바닥.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그림이 이루어졌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자 매산형 캔들이 나왔다. 그죠? 매산형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요게 이제 종가 지금 16시간 남았는데 이 16시간 동안에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이쁘게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요게 이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깨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을 지금 저가에서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가에서 약간 손실 보시는 분들이 그죠? 약간 털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그런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저는 올라가는 것보다 현재 이 횡보, 이 보합형 그런 구간이 딱 나오게 된다면 내일은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작은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은 조금 조정을 일어났을 때 차라리 오늘 양봉 나오는 것보다 내일 양봉 나오는 게 훨씬 더 사이즈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그런 구간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비트코인 왜 떨어지냐? 지금 삶의 고점 아니냐? 제가 보기에 누가 보기엔 고점이 될 수도, 누가 보기에 저점이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과거에 반감기 어떤 그런 특징을 지녔을 때 지금은 충분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자 이때가 바로 이제 반감기가 시작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향후 앞으로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그죠? 근데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사시는 분도 많으셨을 건데,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많이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코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이 큰 메이저 코인들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충분히 있겠죠. 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약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더리움도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그림에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줬다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산을 쌓아놓고, 그죠? 산을 쌓아놓고 이게 만약에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는, 그죠? 그런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급락을 일으킨 뒤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죠? 왜 여기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속된 말로 이제 손실 보고 있는, 그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애초에 떨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떨어졌지, 여기서 물려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가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냐.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줄까요? 그것은 충분히 눌렀다가 물량을 뺏고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 선물도 마찬가지, 어떤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인은 특히 그렇죠. 코인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렇게 시체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물량들을 여기서 다 소화를 시키고 왜 여기서 탈출기를 주냐 이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충분히 남아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한 번쯤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어느 순간 이제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디센트럴랜드라고 해서 그 마나 코인이죠.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코인인데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죠.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거의 한 6배 가까이 올라가고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건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미 올라갔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것들은 사실은 들어가도 의미가 없고 충분히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저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셔야 돼요. 뭐 샌드박스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닛 뭐 이런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BTC 마켓은 따로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알트코인을 사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히드라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코인들, 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라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자 보라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 솔직히 저는 이게 내부에 뭐 얼라이언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근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이 코인처럼 기술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사실은 거의 90% 이상 볼 수 있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코인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항상 강조해 드렸던 거 있죠. 뭐냐면 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렇게 이 고가권에서 산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렇게. 그럼 이렇게 눌림목을 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눌림목을 깨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이 보라라고 하는 코인은 뭐냐면 이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항을 지금 뚫을지 말지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줬다가 한번 내리 꽂고 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량을 모았다가 한번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찾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지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신고점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코인이 여러분들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것도 상관없는데 일단 떨어질 때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이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한다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알고랜드라는 차트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직 충분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순간 지금 떨어지는 것 그림을 좀 그려보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찾고 저가에서 다시 반등이 언제 일어날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겠죠. 자, 그럼 이거를 알고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알고 차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항선을 우리가 이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요. 지금 2.2977달러. 그 다음에 저가는 1.6885달러.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 거래량이 매산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이 자리가 뚫리면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1.69달러 요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지지를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나쁘진 않다라는 거.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코인들, 그러니까 플레이뎁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줬단 말이에요. 산 모양의 캔들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올라가려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구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요. 자, 몇 개를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코인. 자, 파일코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클라우드 기반 코인 있죠. 자, 파일코인이 약간 조금 이제 하락 구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55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코인은 아마 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쯤 반등하느냐? 근데 그게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쯤 반등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일단은 지금 55달러 있죠. 그러니까 현재 한 60달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1차 저항선이거든요. 이 자리가. 자, 이 자리가 지금 1차 저항선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위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 저항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선 기반으로 그 구간이 뚫리느냐 아니면 뚫리지 못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엑시 인피니티 이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엑시 인피니티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자, 급락이 나왔다가 근데 어때요? 이 캔들이 산 모양의 캔들이죠?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 근데 지금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은 현재 지금 136달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만약에 한 140달러 부근으로 올라가 준다면 여기가 이제 한번 찍고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사신다고 한다면 아니면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14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이 4시간 봉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가가 이렇게 지금 하락했다가 감소했죠. 거래량이 하락했다 감소. 그러면 이 자리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62,000불 정도가. 근데 62,000불 정도가 매물대인데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저점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얘가 제가 예전에 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 이 신저점을 찍을 때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신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종가 기준으로 신저점을 찍었는데 이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니까 즉 이제 신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적다 하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그림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58,000불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다시 한번 급등, 또 찍고 다시 한번 급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죠? 한 번쯤은 다시 급등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엑시 인피니티도 그렇고 파일코인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인들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알트코인도 좀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나. 근데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오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는데 이것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일봉상으로 체크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해서 만약에 이오스라는 코인도 여기서 이제 음봉을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고착화 시켜둔 상태에서 이 고가권을 다음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면은 스무스하게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아니냐 혹은 알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떨어졌던 급락은 약간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최소 7만 불 혹은 8만 불에서 10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뭐 코인이나 나스닥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